2020년 2월 26일, 와, 정말 한국 증시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요,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6,300이라는 그야말로 마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대체 오늘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역사적인 급등의 배경과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그림을 한번 싹 훑어보고요. 이 엄청난 상승의 동력이 뭐였는지 수급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이야기, 또 같이 웃었던 다른 섹터들, 반대로 좀 소외됐던 섹터는 어디였는지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었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6,307.27. 코스피가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6,300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이게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니까요. 그야말로 파죽지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열기가 코스피에만 머문 게 아니라는 거죠. 코스닥도 2% 가까이 올랐고요. 심지어로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화 가치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야말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궜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돈의 흐름, 즉 수급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기관이 주도한 시장. 그러니까요, 외국인이나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막대한 돈으로 시장을 그냥 확 끌어올린 거죠. 오늘 상승의 진짜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힘겨루기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무려 2조 1천억 원. 와, 이거 역대급 물량이거든요. 이걸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매물을 누가 다 받았냐? 바로 국내 기관입니다. 다 받아낸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1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그냥 위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렇게 팔아치우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종목 코스피에서는 이익을 챙기고 성장성 있는 작은 종목 코스닥에서는 새로 담는 이런 이원화 전략을 쓴 거죠. 아주 영리하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죠. 바로 반도체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정말 거셌습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 HBM4 그리고 계속 커지는 AI 서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했는데요. 그 결과 삼성전자, 네, 드디어 우리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21만 전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질 수 없죠. HBM 시장의 최강자답게 정말 무서운 기세로 주당 100만 원이라는 꿈의 가격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두 회사가 투자를 늘릴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회사들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치솟았어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거죠. 물론 오늘 스포트라이트는 반도체가 다 가져갔지만 혼자만 잔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섹터들도 꽤 선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동차주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고요. 방산하고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중동 수출 소식이라던가 비싼 LNG 선수주가 꽉 차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반도체 혼자만 잘 나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들이 다 같이 힘을 냈다는 거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시장의 돈이 거의 반도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덩치 큰 2차 전지 대표주들이 힘을 전혀 못 썼습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2차 전지라도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빌빌거렸는데 코스닥에 있는 소재주들,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코스닥에서만큼은 사자에 나섰던 그 외국인들 덕분입니다. 정말 시장이 철저하게 나뉘었죠.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거시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마침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했는데요. 결과는 2.50%로 동결이었습니다. 뭐 다들 예상했던 결과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혹시 금리를 올리나 하는 불확실성 하나는 확실히 제거해졌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다는 거예요. 1.8%에서 2.0%로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오늘 주식시장 오르는 거 다 근거 있는 겁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도체만 너무 잘 나가서 다른 산업이랑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 섞인 이야기도 덧붙이긴 했지만요. 네, 이렇게 모든 시선이 반도체로 쏠렸던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되네요. 과연 이 뜨거운 반도체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